촬영하고 있는 거지? 촬영하지?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일주일 만에 보는 건데 뭐 전혀 안 반갑습니까? 진짜 반가워. 자, 그러면 우리 처음 이제 주간 모의고사 봤던 거 있잖아요. 그 해설할게요. 자, 처음 1회 해설을 하도록 하죠. 자, 거기 1번의 불식 논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여러분 문제 펼쳐보세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주간 모의고사 해설이니까요. 이제 여러분 이 모의고사에 이제 해설의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모의고사 형태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제 주말에 모아서 한번 보기도 했고 5과목을.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보고 바로 해설하고 또 수업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우리 전주에 공부했던 것을 오늘 바로 보고 바로 해설하고 넘어가는 이것도 장점은 있고 토요일에 몰아서 이제 5과목을 다 보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복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가지고 우리 고민 끝에 이제 볼록이가요. 볼록이가. 그리고 오늘 했던 것을 내일 아침에 처음 어떠냐. 우리는 다 시스템이니까. 이 볼록아, 그거 좋다 그거 볼록아. 아이고 이 볼록이. 그 당시에는 내가 뭐 그렇게 가능했던 분위기예요. 볼록이가 신참이었으니까 그때는. 나는 중견급 강사면 신참 덜망덜망 해가지고. 근데 좀 촌티가 나긴 났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탁월한 방법이다. 그래서 해봤더니 이제 몰아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 주에 치는 거에 어떤 장점들이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이제 장점들이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복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고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습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날 시험이 있으면 오늘 열심히 들을 거잖아요. 오늘 열심히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시험이 있으니까 오늘 열심히 좀 더 들을 거고 이제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시험이 있으니까 복습도 열심히 할 거고 그다음 시험을 잘 못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잘 보기 위한 일단 방법을 강구할 거 아니에요. 강구 안 합니까? 잘 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잘 보기 위한 방법은 뭐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기출만 여러분이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수험생은요. 이건 편법 아니냐? 시기도 뭐 편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뭔 편법이야? 그줄은 이제 편법이라는 거지. 아니 기출 문제 보고 기출 문제 보고 와서 치면 누가 틀리느냐 말이죠. 해보라고. 실제 시험이 기출 문제로 나오니까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가 시험 치는 것도 편법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은 편법이야. 어찌 보면 실제 출제됐던 것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기출문제집이 족보거든요. 그 족보 연습을 갖다가 아침마다 이렇게 해보고 그런 것들 계속 반복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결국 여러분 족보에 있는 내용들 중에 선별된 또 20문제를 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모의고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면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이야기예요. 기억을 15년인가 20년인가 연구했던 그놈의 이야기인데 일주일이 지나면 망각하거든요. 하루가 지나도 망각해요. 그 하루 지난 시점에 망각을 잠재우는 게 우리 아침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가 지나면 망각하거든요. 일주가 지난 시점에 망각을 잠재우는 게 지금 이 해설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맞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넘어갈 게 아니고 다 맞은 내용인데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흐릿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수란 삼설이 우리 일수란 강의를 2번, 3번 들을 필요도 없어. 만약에 망각을 하지 않는다면 가르친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뭐 바로 시험장에 가도 합격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죽죠. 합격하는 순간 그날 죽을 줄 몰라요. 망각을 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망각을 하니까 망각을 잠재우는 그런 용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빨리 합격하는 친구들은요. 결국 반복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반복을 할 때 열심히 듣는 친구와 지가 다 맞았다 해가지고 막 금방 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망각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눈에 익혀두면 그것이 기억에 이제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우리 반법이 모의고사를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틀려도 돼요. 처음 하는 친구들은. 많이 맞추면 더 좋기는 하지만 틀렸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계기를. 그렇지 않을까요? 시험도 안 보면 자기가 뭘 아는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 맞추면 기억이 나서 맞추면 뭐 땡큐고요. 그냥 뭐 틀려도
틀린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찾아보는 놀이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이 끝나고 나면 우리 반범위도 보지만 또 정기 모의고사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2달 끝나고 나서 이제 치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이름 또 보시거든요. 매달 정기 모의고사 있으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말고사는 따로 없고요. 우리 정기 모의고사가 있으니까요.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범에 대한 어떤 감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헤라마 에빙하우스 에코노마가 이제 그 망각을 하니까 막 4주기로 복습을 하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 우리 그 학습 모델을 만들 때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참수를 만들 때도 그런 것들 고려해서 만든 것이니까 지금 다 맞았다 해가지고 뭐 그냥 나는 뭐 해설 만들어도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과목이든 설령 다 맞았다 하더라도 열심히 한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해설 시간에 다 해줄 거니까 틀린 것은 그냥 뭐 오늘 한번 풀어봐라 네가 한번 볼게 이게 아니고요. 이런 틀린 문제는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그 사전에 좀 가졌었어야 됐어. 알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이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주변 앞뒤 내용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떤 과목이든 그렇게 한번 쭉 해서 따라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1번의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1번에 경찰관이 불신검문 대상 대당 여부를 판단할 때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 혐의가 필요하다. 어때요? 필요 없죠, 그죠?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 혐의는 필요 없잖아요. 이게 올해도 참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 최근 3개월에도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2번에 근무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근무하는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임을 피고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이 근무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틀리죠. 이미 경찰한 걸 알고 있고 불신검문하려는 것이 범죄에 관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3번에 경찰관은 정식인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피고문자의 불교의 경우에는 질문을 위해서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동의는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죠. 응답 거부를 이유로는 동행 요구를 못합니다. 응답은 거부할 수 있거든요. 응답 거부를 이유로 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것도 한번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피고문자가 신분증을 교반해 경찰관에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자, 이 판례는 오늘 또 합니다. 오늘 현행범인 체포할 때 이 판례를 제가 봐드릴 것이고요. 이거는 현행범인 체포에서도 이 판례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이제 불신검문에 출제되기도 해요. 왜? 불신검문 사항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검문 파트에서도 자, 불신검문이라는 영역이 있으니까 출제하기도 하고 불신검문 하면서 현행범인 체포했던 사안이거든. 그래, 현행범인 체포에서도 이 판례가 나오기도 해요. 우리 교재에는 현행범인 체포 쪽에 이 판례가 들어가 있거든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어떤 거냐면 자정 무렵에 오늘 또 할 겁니다. 오늘 그 기본 강의 들어가면 또 할 거예요. 자정 무렵에 지하 주차장을 술에 취해가지고 배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경찰이 불신검문을 시작해. 그러니까 이놈이 신분증을 제시하거든요. 신분증을 달라고 하니까 신분증을 줘요. 이제 경찰차에 가가지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원을 확인하러 이제 딱 경찰차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놈이 막 뒤따라오면서 욕을 하거든요. 이제 뭐 주변이 소란스러우니까 뭐 주민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제 공연성이 있는 거죠. 이 주민들이 딱 보고 있는데 욕을 하니까 뭐 좌정에 뭐 기분 되게 나빴겠죠. 그래서 모욕죄 현행범위는 맞거든요.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잖아요. 욕을 하고 있으니까. 모욕죄 현행범위는 맞는데 자, 현행범위는 맞아요. 근데 이름을 체포하면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데 현행범위를 체포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범죄를 범하고 있는 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근데 신분증을 제시한 놈은 도망칠 우려는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주민들이 막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주민들이 보고 있는 이 주민들, 이 사람들요. 이것이 모욕죄의 증거잖아요. 사람 증거, 이걸 인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래들이 나중에 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체포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깨를 붙잡은 것은 위법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 경찰 공무원이 되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신분증도 주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에서 현행범인 체포로 나아가면 이거는 위법합니다. 됐죠? 아니 그러면 이게 욕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뭐 체포도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날 밝으면 범죄를 인지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면 돼요. 인지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면 돼요. 이제 임의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모욕은 뭐 범죄는 확실하니까요. 근데 출석 요구해서 출석에 응하면 피해자 신문 욕한 거 신문 조사해가지고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면 돼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하겠죠. 모욕죄로 이제 처벌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때 너무 기분이 나쁘다 해서 이놈을 수갑차고 유치하게 쳐넣으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번에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아닌 자를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에 절도를 당한 자에게 채권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네요. 채권자. 어때요 여러분들? 채권자 이거 뭔데 이건? 간접 피해자죠. 간접 피해자. 그렇죠? 그 다음에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요. 4번 문제의 리얼번이죠. 4번 문제의 리얼번. 우리 필기 노트도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피기망자와 재산 손해자가 다른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 여러분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는요. 이건 뭔데 이건? 이거는 직접 피해자예요. 그죠? 우리 피해자라는 것은 뭔데? 어떤 범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의 주체, 또 범죄를 당한 사람, 범행의 객체, 이 사람이 직접 피해자죠. 이 방법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은요. 사기죄는 물건 주인의 그 재산권,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기죄는. 그러니까 재산상 피해자, 재산상 손해자는 사기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의 주체잖아요. 따라서 고소권이 있는 거죠. 위에 채권자는요. 뭐 절도를 당했다 해서 이제 내가 이놈한테 돈을 빌려줬고 이놈이 채무자인데 이 친구 물건 훔쳐갔어요. 그렇다 해서 내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절도에 대해서 나는 간접 피해는 입었다고 볼 수 있겠죠. 내 채무자가 도난을 당했으니까요. 이놈이 혹 채무 변제기를 뭐 연기해달라라고 하고 돈을 갚으려고 할 때 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래도 지금 연체 이자를 물어야 돼요. 내가 뭐 그걸 인정해주지 않은 한. 내 채권에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좀 신경은 쓰일 수가 있죠. 그래 간접 피해는 입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비교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니언번에 다시 위에 이번에 니언번 봐야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 고소권 있죠. 정말 험악한 사건들요. 입에 담기도 참아. 디귿번요. 명예수죄에 있어서 명예수당한 부인의 남편. 뭔데요? 간접 피해자죠. 간접 피해자. 그죠? 그다음에 사다명예훼손, 사다의 친동생. 뭔데? 사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친족 또는 자손의 친족에 들어가겠죠. 어떤 친구는 친동생이 친족입니까? 그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당혹스러워요. 그 친동생, 남의 동생도 아니고 내 친동생이 친족이지 않을까요? 친족은 민법상의 개념입니다. 민법상에 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8촌까지, 8촌. 그리고 이제 자기 배우자의 사촌까지가 친족의 범위에 들어오거든요. 당연히 친족이죠. 형제는 2촌이잖아요. 2촌. 아버지하고 자식은 1촌이고 부부는요. 부부는 뭐겠노? 부부는 뭐 자기 있고 나중에 그 배우자한테 자기야 하잖아요. 자기야. 지가 자기야예요. 집에 있는 할머니한테도 내도 자기야 합니다. 자기야. 그 할머니도 내보고 자기야라고 하거든요. 지는 지고 내는 내지 뭘 자기야.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라고 하니까 자기니까 영촌입니다. 영촌. 이 영촌이 무서운 것 같아. 자기가 됐다가 갑자기 남이 됐다가 뭐 원수가 돼. 원수. 오늘도 힘들겠네요. 살인죄에 있어서 피살자의 처.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죠. 살인죄, 피살자, 당할 살해를 당한 사람 사망했죠. 피해자가 사망했으니까 그 배직형, 처가 배우자 아닙니까?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직형 할 때 배우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권이 있는 겁니다. 자, 3번에 고소권자, 간접 피해자는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다음 법정 대리인의 지위는 고소 당시에만 있으면 족하다. 그렇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지위는 고소할 당시만 있으면 돼. 그다음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이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죠. 여기서 법정 대리인, 여러분 한 가지 처음 하는 친구들요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면 이 대리가 고소를 대신 행사하는 고소 대리, 고소는 대리가 되니까 고소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 대리인 할 때 이 대리는요 민법상의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는 것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민법을 말해요. 민법에서 아예 정해두었다는 거죠. 민법상의 어떤 계약 체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정해두었다는 거죠. 이 법정 대리라는 것은 내가 고소권을 갖고 있는데 그 고소권을 이 친구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그 고소를 대리 행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리는 민법상의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는 거죠. 그리 민법에 정해두었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요. 자, 그 아버지 어머니,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 친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이 미성년자의 여러 가지 법률 행위들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민법에서 정해두었어요. 고소 대리가 아니란 말이죠. 민법상의 법률 행위 대리. 이거 친권자는요. 아버지 어머니는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 근데 이네들은 자기 아들, 딸이 범죄 피해를 당하면 아들, 딸도 피해자로서 고소권을 갖지만 이 민법상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친권자인 이 법정 대리인 아버지 어머니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마음이 똑같이 아프거든요.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네들도 동일한 고소권을 갖는다. 그네들의 고유한 고소권이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이에 반할 수 있죠. 왜? 자기 고소권이니까요.
자기가 뭐 지금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고소권이니까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 한 고소를 자기 아들 딸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없는 거고 또 우리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있었죠. 범인을 안 날부터 6달. 이때 자,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요. 누가 범인을 알아야 되겠어요? 법정 대리인 자기 거니까 법정 대리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6달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검사가 고소권자가 된다. 아니죠. 검사는 고소권자를 지정하는 사람이죠.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지정을 합니다. 며칠 이내 지정을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검사는 양아치인데요. 양아치는 끔을 잘 씹는데요. 우리 며칠요? 10일. 끔 10. 10일이죠. 10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진지하게 들으시니까요. 내가 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 그 다음 4번에 다음 중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기업번에 측가 안 간다는 게 그 남편은 여러분 이거는 간접 피해자고요. 그다음 피해자가 법정 대리인 피해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생모. 여러분 생모는 모자가는 이 법률 모자가는 출생이라는 사실관계에 의해서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성립된다 했죠. 모자가는요. 생모는 친족에 들어가고 고소권이 있죠. 그다음 사자명의 손죄, 사망한 자의 자손, 후손이니까 고소권이 있고요. 그다음 비열번은 아까 했죠. 예, 고소권이 있죠. 그다음 5번 불신검문상 동행 요구, 응답 거부하는 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없죠. 그다음에 2번에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 경찰은 당연히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정표 제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행 장소를 밝혀라. 맞고. 3번에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은 당연히 가족, 친지 등에게 동행 경찰의 신분, 장소, 목적,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은 6시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는 없다. 예, 맞죠. 예, 됐죠. 그 다음에 6번에 고소권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자, 1번에 고소능력이 있다면 무능력자의 미성년도 범인을 고소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우리 무능력, 이제 법률행위 무능력자, 우리 법률행위, 뭐 계약체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법률행위 능력은 우리 성인요, 성인. 만 19세 이상자가 하는 거고요. 만 19세 미만은 민법상의 법률행위 무능력자이거든요. 자, 우리 고소능력만 있으면 고소할 수 있거든요. 피해자가. 고소능력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이 법률행위 능력하고는 다르죠. 고소능력이라는 것은 고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이잖아요. 따라서 민법상의 행위 무능력자 1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그 배직형 명시하는 사에 바라지 못한다. 맞죠? 그 다음 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이거나 법정 대리인 친족이 피해자이다. 아주 험악한 이야기들 제가 했잖아요, 그죠? 자기 친딸에게 그리고 친오빠가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독립하여란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나? 고유권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명시하는 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다음 7번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고소권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 자, 1번에 피해자의 직계 친족 형제자매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피해자의 직계 친족 형제자매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 사망은 배직형이요.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는 없잖아요. 자, 2번도 틀리고요. 3번에 배직형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는 없다는 3번이 정확하게 옳고요. 그다음 8번 문제.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자,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는 1번은 맞고요.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 고유권이니까요. 그다음 2번에 생모요, 생모.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생모도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도 한번 봐보세요. 생모 나오면 맨 뒤로 가시면 돼요. 고소권이 없다 하면 틀리고 있다 하면 맞고 이렇게만 처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걸 벗어나지는 않아요. 문제를 풀 때는 상당히 이제 기교적인 게 필요합니다. 기교적인 게, 기술적인 게 필요하고. 자,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풀었다는 것도 풀었다는 거 중요한데 이런 빨리 그것도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 수 있어야 돼. 뭐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려가지고 풀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시간을 딱 주니까. 여러분 우리 수동법 문제를 여러분 풀어낼 때 20분이라고 풀어내면 안 돼요. 근데 좀 여러분 어떤 과목이 지문이 길게 나오면요, 그 지문에 시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수동법은 아무리 길어도 한 15분에서 17분, 정말 길어도 17분에서 끊어줘야 되거든요. 한 15분 정도에서는 다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정확하게 푸는 방법도 잘 익혀두세요. 거기에 3번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하지 않는 한 형제자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관은 대리 고소인이 아니라 정당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맞죠, 그죠? 그러니까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 정당한 고소권자다라고 했을 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죠. 내가 고소할 수 있는 이 권한 이것을 이제 이 친구한테 위임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지가 판단해서 고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별한 방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은 서명과 구술 다 되고요. 또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고요. 없는 것이고. 근데 대리 고소인은 내 것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범인 한 날부터 대리 고소인이 범인 한 날부터 6달이 아니고 내 것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 한 날부터 6달 내에 대리 고소인은 고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런 것까지 같이 다 기억해 주면 더 좋겠네요. 다음 9번에 전문사 자문위원 제도. 자, 이것은 여러분 거의 B급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피해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사 자문위원 지정에 대해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검장에게 이의 제기한다라는 말 나오면요. 틀리죠. 이 고검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하는 기교 중에 하나가 지검장 나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검장 나오면 이게 고검장이 아닌지 이렇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보통 이게 고검장 쪽이 많아요. 근데 지검장이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검장이 나오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멈춰서 고민은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고검장이죠. 우리 이의제기는 상급 간수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의 검사가 지금 수사를 했으니까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면 그 상급 간수인 고검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 그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 폼 만지는 이런 것들은 아예 용납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아. 너희들 인생을 걸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한번 해보는 거냐? 해보는 거니? 해보는 거지. 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대부분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시험을 받든 안 받든도 중요하지도 않다. 강의실에서는 폰을 보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 이제 조금 더 들어보면 또 들린다. 어차피 너희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니까 조금 더 듣고 그런 걸 한번 뭐 지금 내가 지난주에 수업도 안 들었고요. 오늘 모의고사 풀어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폰 봐도 되잖아요. 뭐 심심하게 뭐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씩 예배를 인정하면 항상 예배는 그렇게 마음을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다 예배를 허용한대. 그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학원에는 빠지면 안 된대 그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총 8번에 우리가 진도가 끝난단 말이야. 수송법이란 전 영역이 그 만만치 않대. 그러니까 빠지는 그런 것들은 용납을 하지 마라. 사실 뭐 내 같으면 아파도 안 돼. 수험생이 수험생이 인간이요? 인간이가 너가. 너는 기계예요. 기계. 문제를 풀어내는 기계. 당분간은.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서도 안 돼. 아파서도 안 되고 특별하게 정말 아프지 않으면 몸이라도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니는 그랬냐 막 나는 그리 했어. 나는 이렇게 말할 그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볼록이는 없어. 볼록이는 없고 나는 있더라고 봐. 내가 막 이 말 안 할란다. 쪽팔리기도 하고. 내가 나름대로 이제 내가 그리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안 들어? 내가 이제 딱 내 스스로 내 자신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 아침에 무조건 첫 차를 타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하철이 5시 24분인가 그때 첫 차예요. 이제 그걸 무조건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요. 그 이제 내 누나네에서 공부를 했거든. 그 시집간 누나네에서. 그래가지고 거기가 부산이 좀 이렇게 피난 해가지고 산을 깎아가지고 집들이 있어요. 아파트들도 막 거기 들어가 있어. 내려가는데 이게 한 45도 각도 엄청나게 경사가 져요. 그래 이제 그때 좀 늦잠을 자가지고 그래도 이게 빨리 뛰어 내려가야만 이 첫 차를 타는 거지. 그래서 후다닥 챙겨가지고 막 뛰었습니다. 두루룩 뛰어 내려가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지하철을 몰래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제 한참 뛰어 내려오고 있는데 경사로 이게 한 100m 가까이 되는데 한참 뛰어 내려오고 있는데 올라가면 틀림없이 이 차는 놓쳐. 너무 고민되더라고. 그런데 다행히도 옆에 터벅터벅 걸어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있더라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늘상 내가 아침에 같은 차를 타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사람이요. 계속 아침에 첫 차를 타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얼굴 알아. 내가 그러냐? 잠깐만요. 왜 이러냐? 지갑을 두고 왔다.
그래 가는 데까지는 한 뭐 그때 얼마였지? 지하철에 천 원 얼마였나? 그것만 좀 빌려달라. 내일 아침에 아침에 계속 타시는 것 같은데 드리겠다. 그랬지. 씩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내가 밥도 먹어야 되지 않냐면서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쭉 가가지고 이제 첫 차를 탔어요. 그 법원의 집행관이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 날에 내가 이제 그 음료 따뜻한 음료하고 그리고 돈하고 드리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음료만 받아 잡수시더라고요. 더 안 받더라고요. 어이구야 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겨울에 한 번은요. 막 딱 겨울에 눈도 오고 막 눈이 이렇게 질퍽질퍽 해가지고 막 이 얼음도 올고 그 경사로에 그래가지고 딱 나가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길이야. 전부 다 이 미끄러워 눈이 이게 해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근데 조금만 하면 미끄러지고 막 거리가 상당히 되거든요. 100m 안 되더라도 한 7-80분 되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결국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그냥 미끄러져 버렸어요. 한 중간 정도에서. 그래서 참 멜짓거리네. 이게 쭉 미끄러져가지고 내려가가지고요. 근데 이 밑에가 복개 도로거든. 복개 도로. 그러니까 이게 좀 지대가 낮고 그래요. 딱 갔더니 철푸덕 이게 막 얼음물 비슷해가지고 그래 다 젖었어. 신발 다 젖고 결국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 자신하고 약속이 있어서 다시 갔어요. 그냥 지하철이 50분 걸리거든요. 부산대학교까지. 그래가지고 이 부산이 이렇게 길게 생겼거든요. 여기 타가지고 여기 이제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타고 이렇게 가니까 그 난방에 다 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있단 말이지. 좀 미안해요. 이제 예외를 허용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고 좀 기계처럼 좀 가혹하더라도 해가지고 합격하세요. 합격하면 참 그랬던 것이 여러분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합격을 못한 저도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남겠죠. 그러니까 하세요.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회 공판기일 전 이게 잘못됐습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1회 공판기일 전 이게 틀리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교정시험에 나왔던 형태고요. 이제 경찰시험에 나왔던 형태는 검사는 전문사 자문위원 제출한 전문사 자문위원의 설명 의견 진술에 대해서 그 피해자 또는 변호인에게 서면 또는 구술 또는 서면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경찰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이런 형태의 반복적인 출제는 조금 일단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근데 경찰 쪽에 나온 것이 향후 출제가 된다면 반복적으로 넣을 듯 보여요. 주어야 하는데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면 틀립니다. 여기는 이제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맞지만 그 위에 언제까지 주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 1회 공판기일 전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틀리죠. 그다음 4번에 검사는 공세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틀리죠. 우리 전문사 자문위원 지정은요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있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 10번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1번은 그냥 옳은 지문입니다. 그죠? 수사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범죄 밝히고 범인 잡고 증거 확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2번이요 친고죄나 세무공문 등의 고발이 있어 논할 수 있는 즉고발 사건인 친고죄, 즉고발 사건이죠. 고소고발은 소추조건, 다른 말로 소송조건입니다. 소송 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수사의 조건도 아니죠. 고소나 고발이 수사의 조건이 아니고요.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수사의 조건이거든요. 고소 고발은 소추할 때의 조건입니다. 소추할 때 조건, 수송 조건이란 말이죠. 위의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에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는 없는 거다. 자, 이건 여러분 고소나 고발 그 자체는 필요 없지만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가능성이 없다면 수사는 위법하죠. 예, 틀립니다. 3번이. 그 다음 4번. 여러분 조세범 철거 즉고발 사건인데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 수사를 다 했습니다.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해요. 근데 고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요청합니다. 고발 좀 해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세무시장이. 검사가 기소했다고요. 그러면 이 공소 제기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죠. 고발받아서 기소했기 때문에. 자, 11번에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함정수사. 자, 1번에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만을 의미한다. 틀리죠? 이거는 함정사가 아니에요. 부축배기는요.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에 기한 공세에 해당한다. 아니죠. 부축배기는 즉법입니다. 그 다음 3번에 위법한 함정사는 공소기각 결정 아니죠. 무죄 판결이죠. 그죠? 그쵸?
아니에요. 무죄도 아닙니다. 공소유학 결정보다 더 많은 오답으로 주어는 표현은 무죄 판결이에요. 무죄 판결도 아니고 공소유학 결정도 아니에요. 뭐라? 야, 공소유학 결정도 아니고 무죄 판결도 아니에요. 뭐래?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4번에 위법한 함정서에 의한 공소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죠. 공소기각 판결 사유 두 문자 한번 읊어보세요. 제법 다중고차할 때 법. 이 법이 뭔데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그러니까 이 공기파지죠. 12번에 수사위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이 뭐냐? 그 사경관이요. 모든 수사 검사 지휘를 받는 건 맞고, 이번에 사경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면 검사 지휘를 받아서 틀리죠. 이전에는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라고 돼 있었는데 이 지휘를 받으란 말을 뺐죠. 지금은 독자적으로 일단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은 할 수 있고, 물론 검사가 지휘를 하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3번에 사경관리는 검사 지휘가 있으면 이게 따라야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고, 사경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 관계서류 점검으로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맞죠? 송부해야 검사가 지휘를 할 거니까요. 그 다음 13번 1번 맞죠? 전문사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 좋고, 2번에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직권 신청 좋고요. 그 다음 3번 취소할 수 있다가 좋아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리죠. 기회를 줄 수 있다. 틀리죠. 주어야 하는 거니까요. 14번에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1번에 수사의 조건이라고 한다. 맞죠? 그죠? 시작할 때 실행할 때 수사의 조건. 2번에 수사 절차는 공판 절차를 위한 준비 단계다. 그렇죠. 수사는 공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소송 조건이 아예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범죄를 범한 놈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다투기 위한 조건을 이제 벌써 불구비 됐기 때문에 이제 아예 수사는 허용되지는 않아요. 수사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는 허용되지만 고소의 가능성이 없다면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에서. 그렇죠.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해요. 단 가능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가능성이 없다면 허용되지는 않겠죠. 그 다음 4번. 여러분 그 세 번째 줄에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했다면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틀리죠. 가능성만 있다면 고소나 고발은 없다 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15번은 4번이죠. 공기판. 16번이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검문 잘못된 것은 1번은 요런 지문이죠.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되는 자. 2번에 그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당해일의 분리, 교통방해, 불교, 동행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있음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요. 알려야죠. 그 다음 6시간까지 머물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하지 않고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 장구 사용할 수는 없고요. 답변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맞네요. 자, 17번.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며 수사위원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법원에 대해서 진정서 제출을 한다거나 피고인 처벌을 바란다고 정언하는 것은 고소 아니다. 그렇죠. 법원에 하는 것은 고소 아니에요. 고소는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 있으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가 적시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범인이 누구인가는 수사기관이 밝힐 몫이니까요. 범행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 이게 간통사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물론 없어졌지만 기간을 정해서 고소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고요. 그 기간 중에 범해진 모든 범죄에 대해 고소 있는 거로 봐야죠. 그 다음에 4번에 고소는 의사표시일 것을 요하므로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고소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의미하므로 아니죠.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18번에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친고죄에 대해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경감이 고소하지 못한다. 불강력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맞죠? 그 불강력 사유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는데요. 뭔데? 고소능력이 없었다는 것. 그렇죠? 이건 불강력 사유고, 이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기산된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요? 고소능력이 생기면, 불강력적 사유가 소멸되니까 이때부터 고소기간 진행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것은 단지 범인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뭐까지 알아야 돼요? 범죄까지 알아야 돼요. 이 범죄를 안다는 것에 판례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범죄가 친고죄라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 이게 포괄일죄라고 한다면 최종행위가 끝났을 때 드디어 범죄를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괄일죄의 중간에 범위를 알아도 그때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언제? 최종행위가 끝났을 때, 그때 드디어 범죄를 알았을 때, 그때부터 고소기한 6달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 다음에 2번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는 동료와의 고소할 수 있다. 맞고요. 고유권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범인을 알게 된 날, 범죄가 종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 포괄일죄입니다. 범인을 알았다 해도 그날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한다. 맞고. 4번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그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 가능하고요. 이때 서면과 구술 다 되죠. 구술 가능합니다. 그때 뭐 조서를 작성하겠죠. 그 다음 19번 불신검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불교, 가까운 경찰관 등으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맞고요. 미연번에 거절할 수 있다. 맞죠? 구금은 아니죠. 진술겁건 고지할 필요도 없죠. 구금할 수 있다, 고지해야 된다. 다 틀립니다. 그 다음 20번 함정사. 부축백이 나왔네요. 맨 마지막에 위법한 함정사라 보기 어렵다. 맞고 즉법이니까요. 그 다음 2번에 인지하고도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체포했답니다. 위법한 함정사라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추가 범행 기회를 준 것이니까요. 그 다음 직접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 맺지 않았으니까 뭐 즉법이죠. 맨 마지막에요. 위법한 함정사라 보기는 어렵다. 맞죠. 그죠? 관련을 맺고 있다면요. 맺고 있다면 이거는 위법하겠죠. 이런 것들 보시고 노래방 도움이 나왔네요. 이거는 뭐 위법이죠. 위법한 한다를 보기는 어렵다. 틀리죠.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도우미 이거 위법이에요. 도우미 관련을 맺지 않았죠. 이제 적법. 인지하고도 인지하고도 이 적법. 이게 너무 했나? 너무 했으면 누구 알아서 해라. 우리 한국사 그 부여에는 연고의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이래서 말하는 전통을 보이더는 것으로 매월 5일에 열렸다. 부여 연고 5월 이거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냥 찍었어. 우리 한국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맞죠? 목 없어요. 목 없어요. 오타쿠 담자리 이거 오타쿠 압니까? 오타쿠? 오타쿠 담지 않았나요? 오타쿠. 수고했습니다.